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전화번호에 새만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텔레방 링크하고 아이디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새만금에 관련된 최신 정보라든지 뉴스 그리고 전문가 코멘트까지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를 통해서 저랑 개인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토지에 대한 간단한 권리 분석이라든지 또는 토지에 대한 매수 매도 문의는 그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좀 많이 좀 우리나라 경제 시장 시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점점 미국으로의 어떤 자금이 어떻습니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을 외면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시장 보게 되면 너무나도 현저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새만금만한 개발지 토지 투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을 지키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개발지 토지 투자 특히 새만금만한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황금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너무나 또 잘 팔리게 되면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저조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안 팔리는 것들이 나중에 효자노릇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이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요즘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와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개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우리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친환경을 좀 외면하고 전통산업으로의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만금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환경을 어떻습니까? 친환경보다는 전통산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새만금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하고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또 2차전지 관련된 그러한 산업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군들이 새만금에 전반적으로 이제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시대적인 어떤 큰 흐름을 보게 되면 갈 수밖에 없다. 이 친환경에 관련된 이러한 산업들은 결국에는 잠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 조선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군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군산 조선소 현재 지금 한참 어떻습니까? 블록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어떤 큰 배까지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방위산업도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새만금이 지금 어떻습니까? 방위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다시 트럼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데요. 새만금 전라북도 미래 산업에 대한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친환경에 관련된 산업들은 조금 저조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반대로 방위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조선산업 이러한 부분들은 또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 미국 경제 기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물론 전북의 미래 산업도 냉탕과 온탕을 오갈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탕은 뭘까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온탕은 뭐냐? 방위산업과 그리고 조선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전면에 내세운 미국 트럼프
그리고 우리는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일 것이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세금을 더 낮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으로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이라든지 또 중국 같은 어떤 큰 시장과 어떤 교육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은 미국대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자국 우선주의, 이렇게 정책을 다 피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미국은 특히나 어떻습니까? 보호무역 또 자국 우선주의이다 보니까 또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수출 교역량이 상당히 큰데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새만금 입차전지 산업도 전기차 세액공제, 자, 이게 가장 문제죠.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보조금 축소를 하겠다. 결국에는 2차 전지에 관련된 보조금 축소와 함께 전통산업 쪽으로 어떻습니까? 우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 위축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10조 원 투자 유치를 약속한 한중 합작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반중국 기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 수많은 많은 그 투자 금액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중국에 대한 정서가 점점 또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가 제대로 끝까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한때 위기를 겪고 있던 이 조선업에 대한 부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가 진행이 되었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한 부활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블록 생산에 그치는 HD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대형 선박 수주 물량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예전에 그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끔 가장 어떻습니까? 도움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테슬라가 예전에 아시아에다가 제2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마침 또 어떤 새만금을 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나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테슬라 CEO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2공장 후본지로 우리나라를 언급했던 만큼 앞으로 새만금이 어떠한 도전 기회를 잡을지 우리는 기회를 잘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냉탕과 온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좀 아쉽지만 지금 새만금에서 가장 추진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 아닙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과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산업들이 약간 위축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또 장점, 그러니까 온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조선업의 부활과 또 어떻습니까? 조선업이 부활과 방위산업이 어떻습니까? 클러스터가 집중 육성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그런 온탕, 그러니까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믹싱이 돼서 어쨌든 어려운 위기를 또 잘 극복을 하고 또 잘 되는 분야들은 더욱더 살려서 새만금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면서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